2024년 9월 19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25bp를 인하하던 50bp를 인하하던 제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이번 9월달 FOMC 회의 50bp 금리 인하를 예언하는 바람에 혹시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다른 결정이 나오면 저는 또 내가 뭘 놓쳤지? 뭘 잘못 봤지? 여기에 자책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갖게 될까 봐 그게 너무 궁금해서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밤을 깠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돈다방 미쓰리를 간단하게 녹음한 다음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다가 이따 4시 반에 새날을 가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 고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9월달 FOMC 회의 미쓰리 예상대로 50bp 금리 인하 됐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놀랍지도 않은 이유,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중요한 부분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있고 큼지막한 예언들을 좀 하는데 중요한 거 몇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2015년 12월 연준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2016년 연준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고작 한 번 인상하면 잘하는 걸거려? 라는 예언을 했고 미쓰리 예언대로 2016년 연준은 고작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연말 모든 전문가들은 2019년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혹은 2번 정도 더 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저는 씩 웃으면서 2019년 연준은요, 금리 인상이요? 금리 인하할 거려? 라는 예언을 했고요. 미쓰리의 예언대로 2019년 연준은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 9월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세였을 때 저는 일찍이 7월 말부터 여러분 9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고통스럽지만 8월 달에 경기 침체를 맞닥뜨려야 되고요. 그 경기 침체라는 이슈는 9월 달 50bp 기준 금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례장창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 단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캡처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그동안 요 며칠 동안 제가 올렸던 그 에피소드 썸네일을 쭉 봤거든요. 뭘 그렇게 50bp 타령을 열심히 했는지 저도 모르게 50bp라니까요. 뭐라고요? 50bp를 인하할 만큼 미국 경제가 엉망이라고요? 하면서 잔망미를 뿜뿜하면서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요. 결론적으로 50bp 인하가 됐습니다. 사실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종목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0bp 인하를 하던 25bp 인하를 하던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이거죠. 큰 그림으로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 특히 그 방향의 중요한 이슈를 미쓰리가 잘 캐치해서 잘 읽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죠. 제가 50bp를 인하할 거라고 봤던 부분은 무엇보다 경제 지표였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좋다고 주장했을 때 근거로 내세웠던 고용조차도 미쓰리가 매일매일 체크했던 바로는 부진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조심스럽게 지난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각각 5만 건씩 하향 조정했고 최근 들어 6월달,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각각 2만 건씩 기존 발표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얘네가
진짜 경제가 좋은 게 아닌데 그동안 고용이 좋다고 까불다가 지금은 하향 조정하면서 얘네가 금리를 50pp 인하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께서 9월 달에 25bp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사실 그 예상을 조금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10월 달에 연준 회의가 있었다면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25bp 인하하고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또 하겠다고 바로 질렀을 텐데 문제는 10월 달에 연준 회의가 없다 보니까 과연 연준이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11월 달 FOMC가 열릴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과연 그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9월 달에는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얘기했죠. 근데 당장 뭐 점도표를 봤더니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라고 점도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점도표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갈 거야, 미쓰리? 라고 저한테 따지신다면 그건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또 저한테 또 시비 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어떻게 시비를 걸 거냐? 야, 미쓰리 네가 그랬잖아. 25bp 금리 인하하면 주가 빠진다며. 근데 50bp 금리 인하하면 주가 오른다며. 근데 9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어. 너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반박해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시장은 25bp 인하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 최소한 주식시장이 연준 너 금리 인하했어 하고 반응을 해줄 정도가 되려면 50bp 금리를 인하해야지만 그나마 반응을 하는데 따라서 9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할 거지만 50bp 인하를 하면 그 인하 발표할 때는 와 하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돛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을 뭐 믿고 뭐 엄청난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또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저는 제가 시장을 읽어가는 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수에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방송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 맞아 들어가면 뭐 땡큐고.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꼭 이제 그 몇몇 분이 너씨 뭐 이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건 아니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웬간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혹시 또 야, 너 그랬잖아. 네가 50bp 인하하면 뉴욕 증시 오른다며.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요거 어떻게 한번 시비를 걸어보나 라고 대기하고 있다가 종가 기준으로 뉴욕 증시 하락했네 하고 시비를 거실까 봐 제가 아예 단디 차단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앞에 방송에서 50bp 인하하면 깜짝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25% 하락, S&P 500이 0.29% 하락, 나스닥이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자, 50bp 빅컷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주식시장은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후 2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깜짝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50bp 인하를 하니까 다우지수 S&P가 쫙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락 마감으로
9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자, 앞으로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아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죠. 50bp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효과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올해 주식시장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7월 달까지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갔고 그 올라간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성장 기대감이었는데 제가 7월 달에 7월 11일 날 코스피가 2896포인트를 찍는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주식은 한 방에 빠질 수 있어요. 한 방에 100포인트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주식시장이 아이 미쓰리 야 100포인트만 밀어내냐? 200포인트도 밀어낸다? 이렇게 8월 5일날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주식시장 굉장히 지루하지만 2000포인트는 깨지 않는 대신 3000도 어려운 이런 주식시장이 지루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놓쳤던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금리 인하는 맞췄는데 주식시장이 그 금리 인하 효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건 제가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바로 나타나긴 좀 어렵다. 물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8시 47분 현재 코스피 시장은 2599포인트, 나 2600포인트 갈래? 그러고 바둥바둥 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예. 어차피 다우지수와 S&P 500,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달 기간 조정을 통해서 전고점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걔네들은 그렇게 가는 거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오른 게 없잖아요. 오늘 오른다고 해도 2700포인트, 28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한 2600포인트, 한 2400포인트 그 선에서 중심은 2500 잡고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을 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미쓰리의 예상대로 단행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만 혹시 연준이 다른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9월달 FOMC 회의 결과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그때 코스피가 아니죠. 그 코로나가 뽕 하고 시작돼서 미국이 셧다운되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다시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시켰죠. 그 이후에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했었죠. 75bp씩 팍 인상시키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금리를 꾸준히 동결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격해졌고 제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던 연준이 2020년 하반기에 똥줄 타서 75bp씩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금리 인상 덕분에 인플레이션은 좀 늦게 잡혔고 경제 지표는 정점을 찍고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늦게 잡혔고 그 덕분에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유지되는 그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9월달 50bp 기준금리 인하는 제가 계속 여러분 9월달에 50bp 인하할 거라고 노래 불렀던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21세기 들어와서 미국 국민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미국 국민들이든 기업이든지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50bp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시장 전문가들은요. 25bp다, 50이다 막 치열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까? 경제를 크게 읽으면 9월 달에 50bp 하겠는데 라는 게 그려지는데.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11대 1로 50bp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전에
미쓰리 예상대로 50bp 금리 인하한 거는 어찌 보면 미쓰리가 잘 보고 있구나란 부분에서 안도할 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11대 1로 50bp를 지지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연준 얘네들이 뭔가 다른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거는 제가 계속 면밀하게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대신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어서 비컷을 했다. 나의 50bp 인하는 옳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거는 길게는 20개월, 짧게는 13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노래를 불렀죠.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며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뭘로 인플레이션을 잡나요? 경기 둔화로 인플레이션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둔화되고 있고 문제는 여전히 미국 경제 좋다고 우겼던 그 고용이 최근 굉장히 냉각됐고 그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각각 5만 건씩, 각각 2만 건씩 막 하향 조정하면서 생각보다 고용이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거를 감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 멘트가 왜 나왔냐면 시장은 그러잖아요. 연준이 50bp를 금리 인하할 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개판 5분 전이야? 이거 우려해서 아니야. 미국 경기 침체 아닌데 그냥 선제적 대응하는 거야. 고용이 냉각됐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50bp 금리 인하는 파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파격적이냐면 미국이 그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디락스, 미국 연착륙 얼마나 오랫동안 올해 상반기 내내 들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모두 그게 다 개소리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진짜 연착륙이었다면, 진짜 골디락스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 그냥 동결로 쭉 가면 되는데 연준은 이미 3월달, 특히 5월달부터 금리 인하 타령을 했어요.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5월 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했고 이틀 뒤에 발표된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둔화되니까 오히려 그 부진한 고용 지표를 보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왜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고용이 부진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시장이 미쳤다고 했죠. 야, 부진한 경제 지표 보고 좋텐다. 미쳤구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 저는 조금 늦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주장하지만 그리고 시황을 제가 자주 바꾸지 않는 것처럼 저는 올해 3월 달에 한 25bp 정도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주고 쭉 동결해주면서 좀 분위기를 잡아가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2022년도 하반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 막판에 75bp씩 막 금리 인상을 해댔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50bp는 시장에서 걱정할 만큼 미국 경제가 50bp를 인하할 만큼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파격적이긴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킨다든가 미국 주식시장을 막 좋게 만들다든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날밤 샌 이유가 혹시 미쓰리 예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면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뭘 잘못 봤지? 여기에 대한 뭔가 복귀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현재까지는 미쓰리가 잘 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더 면밀하게 더 잘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미쓰리 예상대로 결정이 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할지도 대충 맞췄고 해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미쓰리 예상대로 그동안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걸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따가 새날 방송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새날 방송 끝나고 좀 쉬고, 그리고 내일 9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위기 같은 거 잘 점검해서 또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